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화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했을 거니까 이제 직접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화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전화가 이동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또 하나 전화가 보존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실험 장비가 나와 있어요. 실험 장비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여기 보면은 아이스페일이 있어요. 아이스페일은 다음과 같은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사 몇 개만 풀르면은 이걸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분해를 해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쪽에 검은 색깔로 보이는 이게 뭐냐면 여기가 절연체예요. 절연체가 이렇게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통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안쪽에 있는 원통이 있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렇게 원통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구조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가 절연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여기가 절연체라고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거를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여기가 절연체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또 이 기능을 하나 알아둬요. 멀티미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멀티미터에서 이렇게 전원을 켜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다이얼을 어느 쪽으로 돌리냐면 11시 방향 쪽으로 돌려요. 11시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가 오음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항을 측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보면은 또 하나 이렇게 소리 표시가 있어요. 소리처럼 돼서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커져가는 모양 같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그쪽으로는 모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 위에 보면은 펑션 키가 있어요. 펑션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게 도통됐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결되어 있는지 단락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구별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쪽에서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두 개를 이렇게 대면은 자, 이제 조용히 할게요. 삐 하는 소리 들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삐 하는 소리 들려요? 바로 이것처럼 바로 이걸 이용해서 이게 절연체인지 또는 전기가 통하는 물질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에 있는 얘는 일단은 철망이니까 철망에다 갖다 대보면은 삐 하는 소리가 들리죠?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삐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 여기다 갖다 대면은 여기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리죠? 바로 이것처럼 여기는 절연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기 자체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멀티미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확인들을 해보길 바래요. 자, 그러면 어쨌든지 간에 여기 보면은 패러데이 아이스페일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치우기로 하고 이렇게 놓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이스페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전위계가 있어요. 전위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는 이 구조고 이거는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대전봉 3개가 있어요. 대전봉 3개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고 우리는 이거를 서로 마찰을 시켜서 전화를 발생시키는데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결선이 있는데 연결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전위계하고 아이스페일에 걸리는 전위를 재야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이걸 재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BNC 케이블 쪽하고 악어 클립이 있는 이렇게 케이블이 연결선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일렉트로미터가 전위계가 그냥 작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원을 넣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아답터예요. 이쪽에다가 이렇게 콘센트에다가 연결을 해서 전원을 이렇게 넣을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일렉트로미터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어느 쪽에다 꽂으면 되는 거냐면 옆에 보면은 조그만 홀이 있어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전원을 넣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넘겨놓고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놓고 나서 아래쪽에 보면 빨간 색깔 단추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넣게 되면은 여기가 전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지금 이렇게 연한 색깔로 연두색 같은 거로 이렇게 불이 들어왔죠. 자,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보게 되면은 여기 전압 배율 버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압 배율 선택 버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쪽에 50 그리고 5하고 10 그리고 50 100으로 이렇게 전압이 볼트잖아요. 이렇게 스케일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인지라고 하는 걸 누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5에서 10으로 그리고 10에서 50으로 50에서 100으로 이렇게 전압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장비에 전압을 측정을 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두면 되는 거냐면 이거를 가급적이면 처음에 제일 맥스를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전압이 도대체 얼마큼 걸릴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작은 쪽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큰 쪽에서 시작을 해서 작은 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적절한 전압을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 점을 하나 알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좀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 전압 범위가 5, 그리고 10, 그리고 50, 100 볼트로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게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위쪽은 뭐냐면 여기를 제일 많이 쓰게 될 건데 이거는 뭐냐면 0점 조절 버튼이에요. 이쪽은 지금 검은 색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거는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가 빨간 색깔로, 붉은 색깔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왔어요. 여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쪽에 있는 바늘 자체가, 바늘이 움직이다가 여기 0점으로 가서 이렇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BNC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돼요. BNC 케이블은 이쪽에 지금 보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꽂은 다음에, 그리고 여기는 한 바퀴 돌려주면 돼요. 돌려주면 안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끝단은 뭐가 있어요? 악어 클립이 있죠? 악어 클립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여기 아이스 페일에다가 이렇게 걸리는 전위를 이 일렉트로미터를 통해서, 전위계를 통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놓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악어 클립으로 물릴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안쪽에 있는 페일에다가 이렇게 물리고, 그리고 바깥쪽에다가도 하나를 이렇게 물려 놓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해를 했죠? 실험 장비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금방 꾸밀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위에서 이렇게 찍어본 거예요.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찰칵 찍었어요. 그러면 여기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전위계가 있고, 전위계 여기에 BNC 케이블을 연결해서 지금 아이스 페일에 이렇게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서 단지 하나 요것만 방향을 이렇게 바꿨어요. 여기가 방향을 이쪽에 전위계를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전압이죠. 전압원을 이용을 해서 전위계가 어떻게 반응하나라고 하는 거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별해서 이렇게 값을 읽는 게 좋잖아요. 크기만을 읽는 것보다는. 그랬을 때 제가 여기에 있는 전위계 여기 다시 이걸 잠깐 뺄게요. 이렇게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보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는 직류가 걸리는 전압원인데 여기를 이렇게 키면은 직류가 걸려요. 그리고 이거는 약 한 30V 정도까지 걸려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눈금 스케일, 여기에 있는 스케일을 어떻게 작동하나,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방향으로 연결을 해야 순방향인가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여기를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려놓고 바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측정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스케일도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가 28.6V가 걸리니까 여기는 10보다는 크니까 50에다 맞췄어요. 그래 놓고 보면은 여기 바늘이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약 한 28V 정도가. 그리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놓고 나서 이쪽으로 가서 잠깐 볼게요.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측정을 해주면 되는 거냐면 차라리 여기에서 그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랬을 때 바늘은 두 가지 눈금이 써 있어요. 위쪽에도 눈금이 써 있고 아래쪽에도 눈금이 써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위쪽은 0부터 10까지로 되어 있어요. 아래쪽은 0부터 5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이쪽은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10, 아래는 5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전압 범위 자체를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만약에 5로 맞춰놓으면 아래쪽 눈금을 읽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50으로 놨다라고 한다면 아래쪽 눈금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여기에 있는 전압 범위를, 그렇죠? 여기를 배율을 10으로 놓거나 또는 100으로 놓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위쪽에 있는 눈금을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늘은 플러스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과 같이 여기와 같이 이렇게 붉은 색깔, 검은 색깔로 구별이 갈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은 순방향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늘이 오른쪽으로 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극성을 이해를 하려면 이거를 이제 안쪽에다가 이렇게 빨간 색깔을 연결하고 바깥쪽에다가 이렇게 여기가 접지겠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은 이따가 이 바늘 자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위차를 순방향 쪽으로 읽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를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잘 이해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원은 지금 여기에 꺼놓을게요. 여기는 지금 보면은 직류 전압원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레인지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레인지는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10 또는 50이에요. 그래서 여기 둘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여기 보면은 10 또는 50 또는 이렇게 마찰이 적을 때는 여기는 5까지도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사이에서 적절한 전압원을 이렇게 택하면 돼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전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 전압계는 지금 이렇게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높은 쪽부터 테스트를 해보면서 적절한 범위를 찾은 다음에서 사용하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여기 레인지를 이렇게 눌러서 그래서 이거를 지금 10쪽으로만 이렇게 먼저 맞춰 놓을게요. 10으로 이렇게 맞춰 놓고 그러면은 바늘을 위쪽을 읽으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이제 바늘은 이렇게 해놓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 잘 봐요. 이쪽도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기 바늘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이쪽을 켜고 이쪽에 여기에 있는 모니터링을 이쪽 카메라로 한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이렇게 제공을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조금 맞춰야 되는데 지금 잘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자, 지금부터 한번 실험을 해보죠. 실험을 할 때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놓고 이쪽도 이제 여기를 녹화를 시작을 하고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바늘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보이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여기서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제 여기 보면은 대전봉 자체가 3개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쪽에서 이렇게 보면은 대전봉 자체가 지금 여기 폴리머마 비닐 그리고 알루미늄 인조가죽 해서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어떤 걸 쓸 거냐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인조가죽이라고 하는 거 이거네요. 인조가죽하고 여기에는 알루미늄을 이용을 할 거예요. 이 2가지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하고 그리고 전하는 어떻게 발생을 시킬 거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마찰에 의해서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마찰에 의해서 전하가 어떻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 잘 들었을 거예요.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자유전자가 움직여서 그래요. 전자가 이동의 간 쪽이 플러스 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하를 얻은 쪽이 음극으로 대전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실제 내부 구조를 보면 이래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원래는 원자 핵은 플러스니까 플러스 극성을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극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핵과 전자는 서로 인력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2개를 마찰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로 이 운동 에너지가 인력을 극복해 나가는 에너지로 쓰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전자가 이동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먼저 알고 있어야 될 건 어떤 게 있는 거냐면 또 하나 표면 자체가 표면이 매끄럽고 표면 자체가 넓을수록 더 많은 전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2개를 마찰을 시키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더 많은 전자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강하게 누르고 쉽게 말해서 압력을 더 강하게 눌러서 빠르게 마찰을 시키면은 더 많은 전하가 발생을 하게 될 거예요.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개념은 이렇게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전하는 어떻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잡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좀 전에 여러분들한테 여기 보면은 0점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여기에 있는 얘를 눌러서 근데 먼저 아이스페이를 그렇게 0점을 잡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0점을 잡기 전에 먼저 손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아이스페이에 있는 전하를 먼저 빼낼 거예요. 실제는 여기를 연결하기 전에 이렇게 이거를 조금 있다가 하고 여기에 있는 전하를 먼저 손가락으로 양쪽 여기 있는 그림처럼 2개를 잡아요. 지금 여기가 끝단이 안쪽을 댄 거고 그리고 여기 중간 정도가 밖에 있는 쪽을 댄 거예요. 2개를 이렇게 손으로 누른 다음에 그 뒤에 앞쪽부터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돼요. 이렇게 몇 번 해서 여기에 있는 전하를 이 안에 실험하기 전에 들어있는 전하를 먼저 빼내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뺀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전원을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자, 그리고 한번 여기 눈금을 볼까요? 눈금을 봤더니 여러분들 쪽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약간 이렇게 전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손가락을 대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제로 버튼을 눌러서 0점을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자, 그러면 0점이 맞았나요? 이게 워낙 민감해요. 그러니까 전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 전에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검전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잖아요. 생각을 한번 해봤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검전기보다 전기라고 하는 자체는 약 한 1000배 정도, 대략 한 1000배 정도 더 민감해요. 현대 만든 장비니까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큰 임피던스가 걸리는 전압계인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전압 같은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간접적으로 전압을 알면은 전류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압을 알면은 전압량도 간접적으로는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측정할 수 있고 민감한 장비가 전압계예요. 그래서 실제 저한테도 정전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이런 걸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손목에 차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제 찬 시계를 이렇게 끄르고, 아이고 떨어뜨렸네요. 이렇게 끌어서 옆에다 놓고,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쪽에 이렇게 도체가 있어요. 그리고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끝단도 도체예요. 그래서 이거를 손목에다가 이렇게 찬 다음에 그 뒤에 이쪽을 우리가 접지를 시켜주면 돼요. 어디다 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실험실이라 안쪽에 이렇게 전선이 지나가는 이렇게 그 도선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는 여기나 아니면 수도관에다가 이렇게 접지를 시켜주면 돼요. 하여튼 이렇게 접지를 시켜줘요. 또는 콘센트에 보면은 거기 구리선이 있어요. 거기에다가도 접지를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바닥 쪽에 실험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도체관에다가 그 접지를 시킬게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지금 손목에다 묶어서 저한테 있는 정전기를 빼기 위해서 접지를 시켰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는 실험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아이스 페일에 있는 전화를 없앨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나서 그리고 0점을 눌러서 제로점을 눌러서 지금 보면은 0에다가 이렇게 맞춰놨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민감해서 제가 지금처럼 막 얘기를 하거나 막 움직이면서 하면은 주변에서 정전기 같아요. 왜냐면 공기도 유전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험에는 틀림없이 오차가 있을 테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보정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 돼요. 저는 지금 설명하는 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실험에서 얻으려고 하는 데이터는 어떤 거냐면 다음과 같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인조가죽하고 알루미늄을 이용해서 유도 전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접촉을 시켰을 때 전하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걸 측정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대전봉을 마찰을 2개를 시킬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치우고 한쪽을, 그러니까 알루미늄 쪽을 이 안에다 넣어서 그때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거기에 있는 값을 기록을 할 거예요. 그 뒤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다시 여기 보면은 대전봉을 다시 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2개를 마찰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는 아이스페일 속에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값을 기록을 할 거예요. 그게 여기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값을 다시 뺄 거예요. 그게 여기에요. 제거를 하면. 그러면 틀림없이 이때는 어떤 값을 갖다가 이제 다시 제거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거의 0으로 오겠죠. 원래 이론상으로는 완전 0으로 가야 될 텐데 그렇게는 안 될 거예요. 주변이 공기가 유전체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다른 정전기가 탈 테니까. 자, 그리고 그 뒤에는 이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그 뒤에는 다시 이 대전봉을 넣는 거예요. 넣고 나서 이번에는 전자가 이동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좀 전에 여기까지는 2개를 마찰시켜서 전하의 발생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다시 얘를 이렇게 뺐던 거를, 그러면 바늘은 0쪽으로 가겠죠? 그걸 다시 넣은 다음에 이 아이스페일 안쪽에다가 접촉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전하가 틀림없이 페일이 도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해 가겠죠? 그렇죠? 바로 이렇게 이동해 가게 될 거예요. 그때를 이렇게 기록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대전봉을 제거할 거예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도 0이 나올까요? 그렇지가 않겠죠? 여기하고 다르게 여기는 접촉을 시켰기 때문에 저 아이스페일 자체에 전위가 걸릴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쪽은 0으로 값이 떨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론상은 이런데 실제 지금 같은 환경 속에서 실험도 그렇게 되는지 하는 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것도 먼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전하도 빼야 돼요. 여기에 있는 전하도.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도체에다가 와서 이렇게 접지를 시키거나 또는 입으로 하고 이렇게 불면은 수증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에 있는 전하가 많이 빠져요. 저는 옆에 도체가 있어서 그쪽에다 잠깐 댈게요. 그리고 이 손잡이에 있는 도체도 빼야 돼요. 도체도 가급적이면 없애고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지금 바늘은 지금 여기 보면은 다시 0쪽으로 이렇게 보낼게요. 그리고 여기도 손으로 다시 한번 잡아보고 0쪽으로 이렇게 보내고 다시 안쪽에 있는 전하를 빼는 중이에요. 이렇게 빼고. 자, 그리고 여기도 지금 반응을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반응은 지금 보면은 전하가 거의 없어서 잘 안 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를 다시 마찰을 이렇게 시킬게요. 이 실험은 워낙 민감해서 지금같이 얘기하면서 하면은 오차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고. 자,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한쪽은 치우고 이쪽은 이렇게 넣게 되면은 바늘이 움직이는 거 보이죠?
지금 보면은 스케일을 한쪽 올려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금 10쪽으로 올렸기 때문에 10쪽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제가 이쪽에서 보기에는 6V 이상이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여기를 뺄게요.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값에다 6V를 적고 이렇게 빼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한 마이너스 한 0.4V 정도가 뜨네요. 여기. 자, 그 뒤에 얘를 다시 넣을게요. 다시 이렇게 두면은 다시 6V보다 조금 적게 나오네요. 그 뒤에 접촉을 시킬 거예요. 접촉을 이렇게 됐어요. 지금 접촉을 됐죠? 이렇게 대전복을 뺐어요. 자, 그래도 지금 볼트가 남아있는 게 보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4V 정도의 볼트가 남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 접촉을 시킨 뒤에 대전복을 제거해도 4V 정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죠. 논리를 여기는 이렇게 다시 놓고, 자, 그러면 여기 논리는 이렇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마찰을 시켰어요. 마찰을 시키게 돼서 이거를 이쪽에 있는 대전복을 한쪽은 치우고 여기 안에다 이렇게 넣게 되면은 그러면 이때 대전복이 아까 한 6V 정도를 읽었어요. 그렇죠? 6V 정도를 읽고, 그리고 대전복을 제거를 하면은 완전히 0V는 안 가고 한 마이너스 0.2V 정도였나?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이렇게 값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했어요? 이 대전복을 다시 넣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6V 금방이 이렇게 떴어요. 그 뒤에 우리는 접촉을 시켰어요. 이렇게 넣어서 접촉을 시켰어요. 그때야 6V 금방 정도가 이렇게 떴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했냐면 대전복을 제거했어요. 제거했을 때는 이쪽에는 근 0V가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6V보다는 값 자체가 조금 작지만 여기에는 여전히 한 4V 정도로 값이 이렇게 떠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로 이것처럼 먼저 마찰로서 전달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가운데다 넣었으니까 유도에 의해서 아이스페일 양쪽에 전위가 걸린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이쪽은 접촉을 시켰으니까 접촉을 하면은 전하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실험이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다시 한번. 그래서 비슷한 경향성을 갖는지 다시 한 번만 보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여기에 있는 아이스페일에 있는 전하를 밖으로 빼낼 거예요. 지금 보면은 눈에 0점이 거의 맞은 것 같네요. 그쵸? 0점 정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시 여기에 있는 거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도체에다가 대서 전하를 다 이동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쪽을 쭉 한번 진행해 볼게요. 먼저 마찰을 시켜요. 그리고 안쪽에다 넣어요. 값 보이죠? 이번에는 6V가 조금 안 되네요. 빼요. 0V 금방으로 와요. 다시 넣어요. 다시 원래 값 비슷하게 갔어요. 접촉을 시켜요. 그 값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럼 전하가 이동했을 거예요. 자, 이제 얘를 빼도 저것처럼 값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물론 여기를 손으로 이렇게 접지를 시키면은 0으로 오겠죠. 왜냐면 여기에 있던 전하가 내 몸속으로 빠져 들어왔을 테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잘 이제 확인을 해봤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는 뭐냐면 전하 보존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실험을 할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를 0점으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맞았어요? 이렇게 맞춘 다음에 그 뒤에 이번엔 실험을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개를 마찰을 시켜서 이번에는 한쪽을 넣고 이쪽을 빼고, 그리고 다시 아까는 이쪽을 안 넣었었잖아요. 이쪽을 넣어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바늘은 어떻게 될까요? 틀림없이 지금 두 개가 어떻게 대절될지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넣었을 때 하고 얘를 빼고 이렇게 넣으면은 비슷한 크기로 바늘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하가 서로 양쪽으로 두 개가 분극된 거죠. 사실은 한쪽이 만약에 플러스라고 한다면 한쪽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격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값 자체가 정말로 그렇게 되나 하는 거를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 이걸 통해서 전하 자체가 쉽게 말해서 전자가 이동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보존된다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정말로 되나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다시 0점으로 맞출게요. 맞았나? 아이고, 화면이 옆에서 보고 저쪽은 잘 작아서 잘 안 보여요. 자, 그러면 0점으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 두 개도 다시 이렇게 아까 마찰을 시켰기 때문에 전하를 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다시 마찰을 시킬게요. 바늘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 한번 봐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이네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이네요. 이쪽에 전하량이 더 많은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플러스 쪽으로 움직여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여요. 그렇죠? 다시 한번 플러스 쪽으로 움직여요.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여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해서 이렇게 전하 자체가 양쪽으로 분급돼서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값을 적으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실험이 또 하나 어떤 게 있는 거냐면, 이번에 마찰을 일으킨 경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실험을 하는 거냐면 두 대전병을 안쪽에다 넣을 거예요. 그 뒤에 마찰을 일으키고 그 뒤에 하나를 빼고 다시 넣고 또 하나를 빼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실험을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갔을 때는 바늘은 거의 0에서 움직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마찰을 시키는 동안도 거의 움직이지가 않을 거예요. 그 뒤에 한쪽을 빼게 되면은 이때부터 바늘이 큰 폭으로 움직일 거예요. 그렇죠? 바늘이 어느 쪽인가 움직일 테고, 그리고 반대로 넣게 되면은 또 바늘은 반대로 움직일 거예요. 좀 전에 실험했던 걸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면은 여기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0점을 이렇게 잡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기를 이렇게 잡고 실험을 다시 한번 해보죠. 0점이 맞았나요? 맞았으면은 이쪽도 이쪽에 와서 이렇게, 자,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넣을게요. 0점 맞았죠? 바늘이 지금 보면은 거의 안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뒤에 여기에서 마찰을 이렇게 시킬게요. 마찰을 시키기가 불편해서 어렵네요. 자, 그리고 한쪽을 빼볼게요. 바늘이 움직이죠? 다시 넣어볼게요. 다시 비슷하게 가고 바늘이 움직이고 다시 이렇게 넣고 빼면은 반대로 이렇게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체가 작아서 여기 스케일을 약간 이렇게 바꿀게요. 스케일을 눈에 잘 띄기 위해서 5쪽으로 이렇게 바꿀게요. 왜냐면 안쪽에서 마찰을 시킬 때 마찰을 시키기가 이렇게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렇게 0점 잡혔어요. 자, 그리고 두 개를 다시 이쪽으로 가서 방전을 시켜가지고 올게요. 방전을 이렇게 시키고 이쪽에 도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넣을게요. 자, 그러면 바늘은 거의 안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찰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한쪽을 빼면은 바늘이 움직이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다시 원래대로 오고, 그래서 지금은 0에서는 약간 안 맞네요. 다시 빼면은 반대로 움직이죠? 다시, 그리고 이쪽도 되면은 다시 원래 기준점 정도로 오고, 이쪽도 이렇게 빼게 되면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를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전하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게 패러데이 아이스페일이 참 간단한 실험 장비인데 우리가 전하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 좋은 실험 장비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기를 앞쪽에서 배웠던 여기 검정기에 대한 실험 있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실험 장비를 한번 꾸며보고 여러분들이 여기 값들을 한번 유추를 이렇게 쭉 해보면, 아까 제가 알려줬던 값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전하가 발생도 하고, 여기는 우리 목적에 맞게 지금 이것처럼 전하가 발생도 하고 전하가 이동할 수도 있고 전하 자체가 보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잘들 이해를 해주셔서 고맙고 열심히들 들어서 고마워요. 수고들 많이 했어요. 꼭 한번들 생각들 해보세요.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전하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 뒤부터 시작하는 쿨롱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쿨롱의 법칙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도 잘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열심히들 들어서 고맙고 수고들 많이 했어요. 수고했어요.